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다 보니까 이 자동 제어가 과연 무엇인지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자동 제어, 영어로 automatic control 또는 우리가 feedback control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걸 굳이 이제 우리가 말로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어떤 시스템의 출력 값이 내가 원하는 값이 되도록 시스템에 내가 들어가는 입력 값을 이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자동으로 조절하는 과정을 우리가 자동 제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어, 교실이나 아니면 뭐 건물의 어떤 방이나 온도를 내가 적정한 온도로 세팅을 하고 그 값을 유지를 하고 싶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그 제어를 해야 되는 대상은 뭐 교실이라고 하면 교실 자체가 내가 이제 시스템 또는 플랜트라고 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출력값, 어떤 출력이란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출력은 지금 현재 온도죠, 온도. 그러니까 온도를 18도로 지금 맞추고 싶은 상황이고, 시스템의 출력은 여기가 이제 온도가 되고, 이 온도가 여기 나오는 아웃풋 Y가 목표한 온도 18도가 되게끔 여기 이제 앞쪽에 컨트롤러가 조정을 해서 이 교실에 들어가는 일종의 냉풍 또는 온풍 양을 조절해주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제어 시스템을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교실의 온도를 18도에 맞추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 이 온도의 교실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뭐 큰 창도 있고 문도 있고 거기서 어떤 이 외부의 온도 열 손실도 있고 하니 실제 내가 어떤 열풍의 양을 뭐 예를 들어서 초당 3 뭐 큐빅미터 퍼 섹의 속도로 양으로 열풍을 집어넣으면 교실의 온도가 뭐 0.2도가 올라간다더라. 0.2도 올라간다. 이런 어떤 뭐 데이터 또는 이런 수학적 모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교실에 들어가는 인풋, 즉 열풍 또는 냉풍 양하고 온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런 수학적 모델이 필요하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게 뭐 온도 제어를 한다라고 하면 이 열전달에서 배우는 이런 뭐 대류 방정식이라든가 점도 방정식, 히트 트랜스퍼 이 방정식들을 이용을 해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겠고, 뭐 우리가 시스템이 움직이는 로봇팔 같은 시스템이라고 가정을 하면 로봇팔에 어떤 내가 모터에 힘이나 토크를 줬을 때 움직이는 각도에 관련된 모델인 이런 이쿠에이션 오브 모션, 다이나믹 시스템에 대한 모델을 우리가 찾아서 모델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이쪽에 모델링을 하는 전문가들이 하면 되겠죠. 물론 중간고사 때는 여러분도 여기에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지금 온도 제어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이제 열전달 정재동 교수님 전공이죠. 정 교수님의 어떤 그 전문성을 우리가 100% 믿고 교수님한테 그 모델링을 좀 맡겼어요. 교수님, 이 방에다가 내가 이 교실에다가 Q라는 열량을 집어넣어 주면 여기서 나오는 온도 T가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Q하고 출력 T 사이의 어떤 함수 관계, 이런 모델을 만들어 주세요 했더니 교수님이 만들어 줬어. 어떤 수학적 이런 식으로 모델을 만들어 줘서 우리는 그 모델을 이제 믿지. 100% 신뢰를 하고 이제 그러면 보니까 내가 목표를 18도에 맞췄는데 그러면 현재 상태가 예를 들어서 뭐 5도다 아니라고 뭐 현재 온도를 가정하면 교수님의 계산에 의하니까 이 Q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150 큐빅미터 퍼 섹이 들어가면 돼요라고 하면 150m 퍼 큐빅미터 퍼 섹의 열량이 들어가도록 송풍기를 제어를 해주면 온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18도가 나와야겠죠. 교수님의 모델이 맞다라면. 자, 이런 식으로 모델을 100% 신뢰를 해가지고 그 모델에서 필요한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어떤 인풋 양을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오픈 루프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제 우리 정 교수님이 좀 이렇게 음주를 좀 많이 하시고 상태가 조금 안 좋으셔가지고 이 모델링은 약간 틀렸어. 4승인데 3승이라고 잘못 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럼 모델이 틀린 거지.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교수님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교실 우리 강의실 맨 뒤에 이상한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라면 끓여 먹는다고 커다란 버너를 놓고 물을 펄펄 끓이고 있었어.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이 교실의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지만 교수님이 전혀 예측 못한 거잖아.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일종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일종의 교란 요소, 외란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이렇게 문을 열고 닫고 찬바람이 들어온다든가 뜨거운 물을 끓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시스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외란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 교수님은 모델링을 할 때 이런 걸 전혀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150 집어넣으면 온도가 18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런 외란이 존재를 하고 교수님의 또 모델도 약간 틀려 있고 이러면 150을 집어넣으면 이 출력 온도가 18도가 나올까요? 나올 수가 없겠지.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수님의 모델도 100% 신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외란 요소도 존재하고 한다라고 하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18도가 나올 걸로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16.5도가 나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때 온도를 이제 실제 센싱을 하는, 측정을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여기 온도를, 이런 온도계를 가지고 측정을 해가지고, 그 측정한 온도를 자, 여기 내 목표 값하고 얘를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럼 목표 값에서 현재 온도인 16.5도를 빼면 1.5도의 에러, 오차가 생기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오차를 우리가 보정을 해서 이 1.5도를 보정을 해서 현재 16.5를 18이 되게끔 이 들어가는 열량을 제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이 컨트롤러가 하게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컨트롤러를 우리가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이제 배울 내용인 거지. 컨트롤러를 설계를 하는 방법, 절차. 그러면 앞서 얘기한 대로 교수님의 모델이 100% 맞는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설계했던 건 우리가 오픈 루프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모델도 잘못되어 있을 수 있고 외란도 있을 수 있는 것을 감안을 해서 실제 시스템에서 나오는 출력을 이렇게 받아 가지고 목표값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가지고 그 에러를 감안해서 어떤 컨트롤 액션을 만들어내는 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얘는 closed loop control이라고 불러요. 우리말로 폐루프 제어 또는 feedback control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느냐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실제 우리가 이 루프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루프가 원래는 내가 18도에 필요한 열량을 그냥 계산해서 여기다 Q를 때려 넣으면 T가 나와. 라인이 어떻게 돼? 쭉 들어가서 이쪽으로 쭉 그냥 아웃풋으로 나와 버리는 거지. 근데 우리가 방금 했던 경우에는 어떤 상태예요? 신호를 여기서 받아가지고 뒤로 돌려서 먹여가지고 에러를 계산해서 이렇게 다시 되돌려주는 거죠. 즉 회로가 어떤 상태? 전체 회로가 이렇게 close 닫혀 있는 폐 루프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현재 상태를 센싱을 해가지고 그 값을 기반으로 제어 입력을 자꾸 바꿔주는 동작을 하게 만드는 루프를 우리가 closed loop control system이라 그러고, 이게 이제 우리 이번 학기에 공부하는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closed loop은 다른 말로 하면 feedback control이라고도 불러요. feed는 먹이다라는 얘기잖아요. back은 뒤로. 그러니까 여기 현재 어떤 출력 값을 뒤로 먹여서 에러를 계산해서 그 에러를 0이 되게끔 계산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피드백 컨트롤 루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오픈 루프하고 차이는 뭐야? 오픈 루프는 현재 상태에서 몇 도가 나왔는지 측정하지 않아. 왜? 모델이 100% 정확하다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50을 집어넣으면 18도가 나올 거라고 믿고 그냥 인풋만 때려 넣고 아웃풋을 우리가 측정해서 그거를
피드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오픈루프 모델이 완벽할 때 현재 상태에 대한 측정 없이 믿고 가는 것이고, 피드백 컨트롤은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불확실한 요소를 감안해서 현재 상태를 계측을 해서 에러를 만들어내고, 이 에러 신호를 가지고 현재 에러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제어 액션 동작을 계속 바꿔가는 과정을 클로즈드 피드백 컨트롤이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번 학기 배워야 될 오토매틱 컨트롤, 피드백 컨트롤의 핵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크루즈 컨트롤에도 얘를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어요. 크루즈 컨트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뭐죠? 어떤 자동차가 일정한 내가 원하는 속도로 계속 내가 악셀을 밟고 있지 않아도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어 장치죠. 그럼 여기도 어떻게 돼? 이게 이제 내가 원하는 제어 시스템, 자동차가 될 것이고, 시스템의 출력은 뭐가 되겠어? 이건 액추얼 스피드가 되겠지. 그러면은 이 스피드를 내가 원하는 일단은 목표 타겟 스피드가 있겠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이 현재의 스피드를 내가 목표 속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엔진에 내가 악셀을 밟으면 엔진의 트로틀 밸브가 열리고 닫히잖아. 그래서 이 트로틀 밸브를 우리가 제어를 해서 속도를 만들어내 주는데, 오픈 루프 컨트롤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엔진의 어떤 성능 특성이 있겠지. 엔진의 트로틀 앵글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앵글이 스로틀이 30도라라고 하면 그때의 엔진의 RPM이 얼마이고 엔진의 토크가 얼마 이런 성능 곡선이 있으면 이 모델을 아는 거지. 엔진의 모델을 가지고 대략 우리가 스로틀 앵글을 몇 도 정도 열어주면 현재 속도가 나오겠구나 라고 이제 계산해서 그 스로틀 앵글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피드백 컨트롤이라 하면 현재 속도를 내가 측정을 해서 목표 속도와의 차이를 보고 그 에러를 0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스로틀 앵글의 값을 계속 실시간으로 조정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이제 피드백 컨트롤이다라는 것이 되는 거지. 이해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동 제어를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하고 약속을 하고 갑시다. 데피니션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갑시다. 자, 먼저 컨트롤이라 하면 뭐 앞서 얘기했지만 어떤 시스템의 그 출력이 원하는 값 또는 원하는 특성을 따라가도록 입력 신호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이 전체 프로세스를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바로 이런 입력 신호를 적절히 조절하는 프로세스를 관장하는 장치가 되겠지. 예를 들어서 전기 회로, 전자 회로일 수도 있고 어떤 디바이스 장치일 수도 있고, 근데 최근에는 대부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도 컨트롤러를 설계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도 추가가 되겠지.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제어해야 되는 대상 시스템이 있지. 제어해야 되는 대상 시스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플랜트라고 불러요. 또는 프로세스라고 부르고 또는 시스템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름을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보캐블러리가 이 controlled variable이란 거예요. 제어 변수. 제어 변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실제로 측정을 하고 제어를 해야 되는, 통제해야 되는 어떤 물리적인 양인 것이지. 아까 내가 온도 시스템에서 우리 교실에 온도 제어를 한다라고 하면 뭘 내가 제어를 해야 돼요?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이 뭐야? 바로 온도잖아. temperature. 바로 이 temperature가 controlled variable이 된 것이고,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제어하고자 하는 목표가 속도니까 그때는 자동차의 스피드가 바로 이제 컨트롤 베리어블이 되는 거겠지.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manipulated variable, 조작 변수라는 거야. 이 조작 변수는 바로 뭐냐면은 이 controlled variable에다가 어떤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내가 그 양을 계속 제어기가 바꿔주는 일종의 이 물리량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예를 들자면 자동차의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어 변수가 스피드 또는 velocity V라고 얘기를 하셨잖아.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는 뭘 사실 해줘야 돼? 악셀을 밟아야 되지. 이렇게 악셀레이터 앵글을 밟아주면 이게 이제 악셀이 열리고 닫히고, 이게 결국은 엔진에 있는 스로틀 밸브가 열리고 닫히고 하겠지. 그러니까 스로틀 밸브의 궤도, 오픈니스, 열리는 각도 앵글이 바로 머니플레이티드 베리어블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겠지. 자,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 바로 이 set point라는 거야. 이 set point는 바로 뭐냐면 내가 원하는 출력 값인 거야. desired value인 거야. 그럼 아까 우리 이런 회로도에서는 뭐가 되는가요? 이런 AB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에서는 이 타겟 스피드가 될 것이고, 온도 제어에서는 아까 18도라고 했던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바로 set point라고 부를 것이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reference signal이라고 또 불러요. 다른 말로는 커맨드 인풋이라고도 부르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reference input, set point.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보캐블러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isturbance라는 곳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외란 요소예요. 외란. 외부에서 들어온 일종의 교란 요소. 얘는 바로 뭐냐면 시스템에 나쁜 영향을, 출력에 나쁜 영향을 주는 어떤 그 물리 양인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언제 어떤 크기로 발생할지 모른다는 거야. 예측이 안 된다는 거야. 시간도 모르고 그 크기도 몰라. 내가 언제 얼마의 크기로 발생할 줄 알면 미리 대응하면 되는데, 이 디스터번스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대응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시스템의 제어 관점에서는 부담되는 요소인 거지. 그치? 자, 디스터번스 외란. 잘 기억합시다. 뭐 에러라는 것은 당연한 뭐 얘기지만 디자이어드 아웃풋과 액츄얼 아웃풋의 차이를 에러라고 하겠지. 자, 오픈 루프 컨트롤이 뭐냐? 아까 내가 설명했는데 이거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 쭉 읽어봐. 뭐라고 돼 있어? 시스템의 아웃풋이 컨트롤 액션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스템을 얘기해. 무슨 얘기냐?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온도 제어를 하는데 오픈 루프라고 하면 현재 내가 몇 도인지 나는 전혀 I don't care야.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그냥 믿고 18도 이겠거려니 하고 기다리는 거지. 놔두는 거지. 현재 온도를 보고, 온도가 목표값이 아니네? 제어를 조금 더 해야지, 덜 해야지.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동작을 세팅해놓고 그 동작이 목표값을 만들어낼 거라고 믿고 그냥 놔두는 거. 이게 오픈 루프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워싱머신, 세탁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세탁기, 요즘에는 뭐 인공지능 세탁기가 나와서 뭐 빨래 상태를 보고 지가 알아서 더 돌리든 덜 돌리든 한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세탁기는 어떻게 돼? 내가 얘 원하는 속도, 그 다음에 어떤 뭐 빨래 종류를 선택을 해놓으면 지가 알아가지고 예전 속도라든가 뭐 토크라든가 알아서 결정해서 돌리잖아. 지금 현재 빨래 상태가 더 안 좋네? 더 깨끗하지 않네? 더럽네? 알아서 더 빨리 돌리고 이런 경우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내가 체크하고 모니터링 하지 않아. 이런 거를 그냥 그렇지 않고 알아서 지가 인풋을 정해놓은 대로 계속 들어가는 거야. 이걸 오픈 루프 컨트롤이라 한다. 알겠지? 자, 그러면 그거에 대비되는 개념이 바로 뭐였어? 오픈 루프에 대비되는 게 클로즈 루프 또는 다른 말로 피드백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이거는 바로 뭐야? 얘는 바로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그걸 시스템에 목표값에다가 되먹여 가지고 에러를 계산해서 그 에러를 보고 제어 값을 실질적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조절해주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피드백 컨트롤, 클로즈 룹 컨트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지. 같은 의미야, 둘 다.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데피니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실생활의 오토매틱 컨트롤의 개념을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오토매틱 컨트롤의 시스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스템이 하나 만들어지고, 물론 타겟이 분명히 있어야겠지. 내가 원하는 시스템 제어를 뭘 할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제어의 어떤 출력 값을 어떤 목표 레퍼런스가 되게 하고 싶은지도 정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이 실제 아웃풋이 레퍼런스 인풋이 되도록 여기 컨트롤러를 조정을 해서 원하는 인풋을 넣어줘서 원하는 아웃풋이 나오게 하는 과정이잖아. 자, 여러분 2학기가 개강을 했어.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갔더니 이게 아주 마음에 드는 여학생인지 보여. 이게 내 목표 시스템으로 여러분이 잡은 거야. 이 여학생들은 뭐 남학생이 이제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 시스템 플랜트 또는 프로세서로 이제 내가 잡은 거지. 그러면 뭘 해야 되지? 이제 시스템이 잡혔으면 내가 원하는 레퍼런스 인풋을 잡아야 돼. 즉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출력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시스템의 출력값, 목표값이 이거지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좋은 관계가 여러분이고 이게 이제 내 시스템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게 레퍼런스 인풋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근데 이게 내가 시스템을 정했고 목표가 이거라고 해서 아무 컨트롤 동작을 하지 않고 있으면 아웃풋이 그게 나오겠어? 그렇게 될 리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컨트롤 액션을 해야지. 그러면 이 시스템의 특성 파악, 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떤 게 있을 수 있어? 주변의 탐문을 통해서 이 시스템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 반응을 하는지를 알아내.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영화를 좋아한다라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액션을 하기 위해서 이 모델링을 통해서 영화라는 것을 컨트롤 액션으로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원칙적으로 하면은 뭐 물론 다른 액션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원하는 레퍼런스 인풋이 실제 아웃풋으로 발생을 해야 돼. 이게 워킹을 하면 이게 바로 무슨 시스템이야? 이게 바로 오픈 루프 컨트롤이 되는 거겠지. 모델링이 정확히 맞은 거지.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항상 뭐라 그랬어? 시스템에는 외란이 존재한다 그랬지. 예상치 못한 그런 시그널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어떤 게 있어? 자, 이렇게 이제 이승기 같이 멋진 애가 나와가지고 얘를 자기 여자라고 주장하는 이제 디스터번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생각지도 못한 이런 외란이 생긴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실제 아웃풋이 이 외란에 의해서 표정이 싹 바뀌어버렸어. 시스템의 아웃풋이 내가 원하는 아웃풋이 아닌 게 나오고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 외란에 영향받아가지고. 그렇지.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외란에 의한 영향에 의해서 아웃풋이 틀어졌으니까 피드백 컨트롤을 해야지. 클로즈로 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뭘 해야 돼? 얘 상태를 내가 모니터링하고 센싱을 해야지. 얘가 상태가 안 좋다는 걸 빨리 알아채고 그러면은 내 목표하고 현재 아웃풋 사이에 차이, 에러를 보니까 둘이 안 같아. 에러가 생긴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피드백 컨트롤에서 에러가 발생을 했으니까, 이 디스터번스를 내가 발로 차버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다시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제어 입력이 들어가야 되겠구나를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해야지. 그건 컨트롤러 역할입니다. 여러분 뇌의 역할이지. 그래서 강력한 인풋을 지금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에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강력한 커맨드를 내리기 위해서 강한 인풋을 센 거를 이렇게 때린 거야, 인풋을.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이 강한 인풋에 반응을 해가지고 이 디스터번스가 리젝션 날라가 버리는 거지. 이렇게 디스터번스 뻥 차고 날라가서 결국은 디스터번스 효과가 이제 없어지고 이 아웃풋이 다시 내가 원하는 레퍼런스 인풋과 비슷해지기 시작을 했단 말이야. 이게 바로 무슨 상황이야? 바로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상황에 따른 에러를 보고 에러에 따라서 컨트롤 액션을 바꿔주는 이게 바로 이제 피드백 컨트롤 클로즈룹 컨트롤 루프가 이제 되는 거겠지.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문제가 뭐냐면 이 메저번트 측정 노이즈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시스템의 어떤 출력을 내가 모니터링을 해서 목표값하고의 차이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되게 이제 이런 센싱을 해야 되는데 센서를 쓰는데 내가 술 한잔 먹고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얘 상태를 정확히 파악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시스템이 이런 아웃풋을 싸다구 같은 리스폰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시스템의 외란이란 것은 실제로 외부에 의해서 들어온 것일 수도 있지만 측정 노이즈 이런 센싱에서 문제점도 결국 시스템의 어떤 아웃풋에 문제점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이건 뭐 재미삼아 한 얘기니까 너무 심각하게는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기본적인 개념이 시스템이 이렇게 피드백이 구성이 된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이 제어 루프의 구성이 어떻게 되고 요 구성 요소가 뭔지를 파악을 했어요. 앞서 얘기했던 거지만 이제 오픈 루프와 클로즈 루프도 여러분이 구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만약에 시스템에 디스터번스가 no disturbance라고 하고 시스템의 어떤 특성을 ahead of time 미리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 뭐가 더 좋겠어? 당연히 오픈 루프 컨트롤이 좋겠지. 왜? 우리가 클로즈 루프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현재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센싱 시스템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제어 입력도 계속 바꿔야 되는 실시간 제어 시스템 구축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지. 코스트 뭐야. 그래서 이제 근데 어찌됐건 간에 만약에 시스템이 unpredictable disturbance하고 시스템이 어떤 그 예상 못한 변화가 있으면 오픈 루프가 안 되니까 클로즈 루프를 구성하는 게 맞긴 맞을 거야. 돈이 들더라도.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시스템을 구성을 할 때 이런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서 오픈 루프와 클로즈 루프를 적절히 섞어서 이제 구현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이제 총 정리하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번 학기 내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보게 될 그림인데 이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개요로 나타낸 그림인데 잘 보시면 제일 먼저 뭐야? 플랜트 프로세스를 여러분이 결정을 하고 이 플랜트의 아웃풋이 어떤 값이 됐으면 좋겠는지 여러분이 먼저 설계를 해야겠지. 레퍼런스를 정해야지. 그런 다음에 실제 아웃풋을 이제 계측할 수 있는 이렇게 특정한 메저먼트 시스템, 센서가 구축이 될 것이고 이 센서로부터 현재 값을 쭉 모니터링을 해서 받아서 현재 값에서 이 값을 빼주면 에러가 발생을 할 거고 여기서 컨트롤러가 에러를 이제 보고 에러가 크네 작네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이 시스템에 들어가는 컨트롤 인풋 값을 내가 키울 건지 줄일 건지를 내가 판단을 해 가지고 이 실제 시스템에 들어가는 입력을 어떤 액추에이터 모터든지 아니면 뭐 히터든지 조정을 해서 이 값을 조정해 주는 이런 프로세스로 이 피드백 루프가 구성이 되는 거겠죠. 자, 이 베이직 스트럭처 컨트롤 시스템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나는 이 그림은 당연히 여러분 시험에서 물어볼 수도 볼 밖에 없고 당연히 볼 수밖에 없을 거야. 이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여기서 추가되는 것이 바로 시스템에 디스터번스가 이렇게 더해지는 거겠지. 예상 못한 디스터번스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측정 노이즈 어떤 측정에 있어서의 디스터번스 외란이라고 할 수 있는 계측의 노이즈도 여기 낄 수 있는 상황이고 결국 제어기는 이런 디스터번스와 측정 오차도 극복을 하고 목표 아웃풋이 레퍼런스가 같아지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좋은 제어 시스템이겠지.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기 위한 절차를 이번 학기 내내 이제 배울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자동 제어는 과목이에요. 왜냐면은 어떤 시스템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다 눈에 보이고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결국은 처음에는 따라가지 않던 것이 내가 제어 입력을 설계를 해서 집어넣었더니 내가 원하는 값으로 계속 변해가는 거죠. 눈에 보이거든. 굉장히 여러분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항목입니다. 오늘 수업한 내용의 기반으로 다 해서 이미 설명했지만 오픈 루프 컨트롤과 클로즈 루프 컨트롤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과 템퍼러처 컨트롤 시스템 내가 설명을 했는데 이 두 사례에 대해서 컨트롤러는 뭐고 액추에이터는 뭐고 셋 포인트는 뭐고 아웃풋, 플랜트, 컨트롤 베리어블, 디스터번스에 해당이 되는 게 뭔지 이 두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리포트로 해서 요거를 오늘이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인 9월 2일차 수업이 될 테니까, 다음 오늘 이 시점부터 일주일 이후에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